안녕하세요. 교육은 선이다. 저는 초생디 김선 선생님입니다. 우리 아이들 겨울 방학했을까요? 저희 경기도에는 대부분 1월 초까지 학교를 나오다가 그 뒤에 긴 겨울방학을 맞이하고 3월 2일에 개학하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획 다 세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와 2학년 아이 그렇게 남매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다 보니까 학업 격차도 좀 나고요. 그리고 놀고 싶은 거, 방학 때 하고 싶은 것도 참 다른 아이들입니다. 생각해보니까요. 매년 했던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나 모든 분들께서 강조하는 것처럼 독서입니다. 코로나 시기만 아니었었으면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그 가족 도서관에 갔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하고 책도 보고요. 저는 거기서 공부도 하고요. 아이도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책도 많이 빌려와서 가족 도서 대출증으로 20권에서 30권에 해당하는 책들도 대여해서 와서 또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도서를 접하는 것이 아이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곳곳에 도서를 깔아놓고요. 아이가 어느 곳을 보더라도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방학 때 아무리 심심해도 아이가 뒹굴뒹굴거리며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학교 도서관이 개방되어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 도서관도 활용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에 빌렸던 책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에서도 또 다른 책을 아이가 빌리면서 책의 홍수에 빠지게 했었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학교 도서관이 개방이 되지 않는 곳도 있을 테고 또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직접 도서를 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테니까 그 사정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원격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도서관들도 있어서 최대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도요 독서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를 입학할 거라서 아이가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찌 보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 방학 때는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죠. 네, 이렇듯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책을 읽을 시간이 무척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최대한 많은 이 책을 읽어두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시 강조하는 거 영어입니다. 영어는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육과정에 있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접해두지 않으면 초등학교 3학년인 첫 영어 수업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납니다. 예전에는요 인풋을 무척 강조했거든요. 많이 들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때는요 아이가 영어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아이를 접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파벳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요. 파닉스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학년 첫 수업에서 아이가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냥 들은 채로 외워서 말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아이가 뭐 패드 영어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어민 화상 영어를 한다거나 또는 영어 학원을 다닌다거나 다 어떤 방법도 괜찮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지 않고 계신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파닉스 교재를 이용하셔서 아이의 파닉스를 방학 동안 봐주시는 겁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교재로는요 아주 기본인 스마트 파닉스랑 기적의 파닉스가 있습니다. 그 두 것만 활용하셔도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파닉스를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학원이나 패드 학습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이한테 충분한 인풋을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요 영어 학원도 다니고 또 원어민 수업도 듣고 패드 학습도 하고 영어 도서관도 다니고 그런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아이 간의 격차가 가장 큰 과목이 영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너무 달리면 나중에 지칠 수 있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에서는 고학년이 하듯이 그렇게 다양하게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를 다 해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흥미있어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 그리고 3학년이 됐을 때 너무 긴장하지 않고 못 읽어서 아이가 우는 일이 없도록 그 정도의 파닉스와 알파벳을 떼고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유튜브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실제로 영어 동요라고 쳐가지고 아이들한테 영어 동요를 아주 많이 들려줬었고요. 물론 그때는요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무비데이를 만들어서 아이가 원하는 디즈니 영화를 실컷 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면 좋은 넷플릭스에서 있는 프로그램도 곧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수학은요, 저는 수학을 계속 선행하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아이가 정말 똑똑하다면요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부담이 없고 아이가 크게 흥미를 잃지 않는다, 계속해서 학습하고 싶어 한다라고 한다면 한 학기 1년 선행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한다면요 예습보다는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수학 익힘책을 한 권만 더 구입을 하시거나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수학 워크북 같은 간단한 형식의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집을 사서요 아이한테 수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또 수학 연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 연산을 풀게 해주셔야 하는데 아이가 질려버릴 때까지 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연산 학습을 위해서 10만원 20만원에 해당하는 그런 연산 학습을 계속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시중에 좋은 연산 문제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집을 하나만 사서 아이의 단계별로 한 문제씩만 풀어도요 아이의 연산은 금방 늡니다. 아이가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학습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려는 끈기를 가르치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필요한 거거든요. 시중에 있는 연산 문제집을 사서 아이와 함께 해당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내용만큼 아이가 계속해서 푸는 그런 약속을 정해놓고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추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더하기요 저는 아이한테 네가 원하는 것들을 말을 해줘라. 예를 들면 이번 겨울방학 버킷리스트를 얘기해보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스키 타고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를 보고 싶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를 코로나라서 다 지키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황을 보면서 아이가 가능한 것, 안전하면서 아이한테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은 아이의 버킷리스트를 좀 이루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겨울방학 때는 아이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랑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아이가 그동안 혹시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이야기 나눠주시고 아이 건강 챙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바쁜 것 같아요. 부모님은요 우리의 일정도 해야 되고 아이의 방학도 챙겨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방학 과제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는 학교에서 방학 과제가 필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요 크게 검사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아이가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정말 맞는 그런 과제를 하나 둘 셋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방학 동안에 건강하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를 위한 겨울방학 계획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